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6월의 첫날은 하늘빛이 곱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흐린 가운데 조금 전부터는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6월 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포천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발전소 저지를 위한 대통령 면담도 추진합니다.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내에 추진되고 있는 한류 체험관이 공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며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고양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 밸리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지 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탄천 동측도로 가운데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구간을 먼저 지하화합니다. 최근 포천시의 석탄 화력 발전소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죠. 약 70%가량 지어진 화력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천 신임 포천시장이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소 저지를 위해 대통령 면담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유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김종천 신임 포천시장이 신평리 염색공단에 조성 중인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제동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의혹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TF팀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우리 주무부서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는지 그 서류들 전부 다 재검토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TF팀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사업을 폐기하거나 주연료 공급시설을 LNG로 전환하는 건 공사가 이미 70%나 진행돼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 김 시장은 산자부에서 무리수를 두고 허가를 내준 만큼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대통령 면담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가로서의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체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드립니다. 그동안 석탄 발전소와 관련해 조사특위 활동을 해온 포천시의회 이원석 의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김 시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집단에너지 시설이 허가 났었을 그 당시에는 수도권 대기 환경 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 있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포천이 수도권 대기 환경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에너지 시설들, 발전 시설들이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적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석탄 발전소 건립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서장원 전임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김종천 신임 포천시장.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임기 안에 허가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밝혀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강남구가 압구정동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에 한류 체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시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공연시설로 바꾸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이 반년 이상 늦어지면서 입점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전시 공간이던 2층, 7개월째 한류체험관 구조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2일부터 공연과 체험시설로 개장하기로 했었지만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입점을 준비하던 한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다음 달인 11월부터는 입점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운영 주관사에 3년간 임대료 1억 원 가운데 절반을 먼저 건넸는데 8개월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임대료 반환 요구도 묵살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남구 거고 강남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저는 100%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주관사 측은 지난해 11월 강남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직후 강남구청에 구조보강 요청이 있었다며 협의 과정과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와 운영 지연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구청에서 그간에 심의 열린다고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까먹으니까 뭐 나름대로 우리가 선의하게 피해본 게 아니라 우리가 디콘이 일부러 이거 공사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 무고를 다 해명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그 기간까지 저희가 받는 피해라든가 저희랑 같이 그 제휴가 되어 있는 총 34개 제휴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거든요. 이미지 타격을. 하지만 강남문화재단과 한류체험관의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은 운영사는 임대료 입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운영사와 주관사가 맺은 협약에선 임대 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업체를 모집할 때 상의한 적이 있나요? 아니, 전혀 없어요. 저희가 강남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저희가 운영권을 디콘한테 이제 넘긴 거죠. 피해 업체는 운영 주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운영사는 소송 사건과 계약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재단과 운영 주관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앞서서 강남관광정보센터의 한류체험관 입점 피해 의혹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재단과 운영주관사는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한류체험관 입점업체의 피해 의혹이 표면화된 건 불과 3주 전부터입니다. 운영주관사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온 입점업체가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면서 알려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은 그러한 그 일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서는 안 되고. 협약의 당사자인 재단은 입점 피해와 관련해 운영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험관 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여기하고의 관계가 우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었는데 그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게. 위탁 운영사는 9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운영 주관사의 제안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재단과의 협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운영 주관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시설 공사와 프로그램, 투자 유치 업무 같은 사업 추진에 있어 운영사는 허울 뿐이고 재단과 주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률계약서 4조에 보면 모든 통합 운영 관리는 폰으로 한다. 대표로 한다. 그렇게 되고 이 통합 뒷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은 관리 운영 보고를 다 재단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재단과 운영 주관사 측은 건물의 구조 보강 공사만 끝나면 운영이 가능하다며 입점업체의 피해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고양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밸리 동의안이 3구 초력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장항도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도 그리고 이 고양시 일대 대규모 사업이죠. 먼저 이 고양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밸리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사업은 경기도가 한류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원동력을 방송과 영상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고양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밸리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 약 7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6,700억 원이 투입되고 방송 문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예. 특히 해당 부지는 자이로와 인접해 있고 인천, 김포 공항과도 가까워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서 이 3구 초려라는 표현을 했죠. 그만큼 이 경기도의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사업비가 200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는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상임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투자 회수 계획 내부 수익률을 보면 2,400원 가량이 전부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고 고양시에 돌아온 이익이 없다며 도시공사의 땅 장사를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에 1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예. 동의안은 3번의 심사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공공임대상가 조성과 개발 이익금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한 내용이 추가돼 최종 가결됐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요? 네,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가장 먼저 부지 확보입니다. 네. 사업 부지 가운데 77%가량이 사유지고 단독 주택도 41동이나 됩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복합시설에 대한 분양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분양가가 현재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서 경쟁력 확보 등 분양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고양 방송 영상문화 콘텐츠밸리는 오는 2022년 조성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장항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자유로를 타고 가다가 이 킨텍스 IC로 들어서면 이 오른쪽에 횡하니 비어있는 부지가 바로 이 콘텐츠밸리 예정지군요. 아무쪼록 이 땅 장사, 먹튀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연결해 봤습니다. 네, 돌아오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송파구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이 친환경 생활 한마당 행사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송파구 환경의 날 행사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몰려 있을까요?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친환경 생활 한마당에 나와 있는 서정함입니다. 네, 아까 리허설을 할 때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그쳤나 보네요. 네, 아까는 소나기가 많이 내려서 지금 땅이 많이 젖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해가 쨍쨍 비치면서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친환경 생활 한마당 오늘 행사는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네, 오늘 행사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송파구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1972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유엔에서는 지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환경의 날 기념식이 치러지고 이렇게 제 주변에 보시면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뭐 주민과 지역 기업 그리고 이 송파구가 약속을 했다고요. 어떤 약속입니까? 네, 오늘 있을 환경 기념식에는요. 오늘 송파구와 송파구민들 그리고 송파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환경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10가지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예. 10가지 약속 내용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이상 줄이겠다, 고효율 도시를 만들겠다, 자원 순환 도시를 만들겠다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1년 동안 송파구와 송파구 내 기업들 그리고 송파구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약속들 1년 동안 잘 지켜지는지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뒤에 체험 부스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체험 부스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가 마련이 돼 있고요. 제 뒤쪽에는 도시농업 체험존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생활 체험존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녹색생활 체험존에 가서 오늘 발전기를 자전거로 발전을 하는 체험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선풍기에 콘센트가 우리 자전거에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선풍기가 돌아갈 예정인데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굉장히 빨리 돌려야만 이렇게 선풍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선풍기 하나를 돌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정말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도 아껴 쓰고 우리 서정환 기자 좀 운동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서 기자, 오늘 체험 행사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지금 현장에 가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이쪽에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나오셔도 바로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다양한 친환경 생활 우리 부스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친환경 생활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이 송파구에는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비단 송파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원도봉산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등산객이 산을 내려오던 중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구급대에 신고됐고 부상자는 머리가 15cm 찢어져 하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소방서는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응급처치를 마친 뒤 헬기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들의 의견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가 탄천 동측도로 가운데 이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구간을 먼저 지하화합니다. 빠르면 올해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탄천 동축도로의 지하화가 논의된 건 지난 2006년입니다. 탄천 동축도로를 확장시켜 지하화하면서 송파대로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민들이 탄천으로 나가는 길도 쉽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사업의 발목을 잡았고 이후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경제성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백지화가 됐죠. 수년간 진척이 없었던 탄천 동축도로 지하화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민 요구가 수렴된 곳부터 서울시가 먼저 지하화하는 겁니다. 우선 지하화되는 구간은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250여 미터, 탄천 동축도로와 중대로 2기를 포함해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왕복 6차선 도로로 만들어집니다. 한강으로 가는 3차선하고 네. 저쪽 문정지구나 성남으로 가는 3차선이 네. 되면서 6차로가 쭉 되면서 녹색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스가 되는 거예요. 일부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탄천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화 윗 공간이 공원으로 만들어지는데 도로였던 곳이 공원화되면서 주민들은 길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탄천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걸어가서 횡단보도 저쪽 멀리서 멀지만 횡단보도로 건너서 다녔죠. 한편 서울시는 오는 6월 14일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천 동로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구간 지하화 사업은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말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특보는 기상청 기준으로 41일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횡단보도 인근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원두막을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영 기자입니다. 폭 5m에 달하는 서리풀 원두막입니다. 2년 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 원두막은 올해 54개소까지 확대됐습니다. 땅바닥에 내리쬐는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막이니까 노인네들 속아서 잠깐 있으니까 좋네. 비 올 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비 안 맞잖아요. 햇볕 있을 때 그늘져서 좋고. 오는 6월 중순 전까지 원두막 20개소를 더 설치하려던 서초구는 현재 총 54개소의 원두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부근의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입니다.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위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2중, 3중으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또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보행 중 더위를 대피할 수 있는 서리풀 원두막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됩니다. 단 호우나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민원인에게 청탁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30일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무영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의 민간 위탁 전환 과정에서 2014년 12월과 이듬해 2월 위탁을 맡으려던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넥타이,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임 이사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가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880건 실시했던 잔류 농약 검사를 1,334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말까지 직매장을 41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사는 직매장별로 연간 30건에서 60건을 선정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전량 반품 폐기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직매장 납품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광화문 광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죠. 요약하면 이 광장 양쪽인 세종로와 이 광화문 앞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고 그 위는 모두 거대한 시민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일단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에서 이 커다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또 어떤 의미를 써갈지는 앞으로 시민들의 역할이 더 클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